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정해지고 스웨덴에서 실무협상 1차 협상이 2박 3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작년 말 2018년 말 청와대를 방문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 원, 그리고 유효기간 1년, 지금까지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했는데요. 1년마다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1년을 최후 통첩으로 제시하고, 한국 측에서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 또는 일본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야말로 아주 점잖은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분담금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7월 교체 예정인 미 3사단 1기갑 여단, 이게 이제 나간 다음에 다른 부대가 2사단 부대가 아마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사단 1기갑 여단이 미국으로 간 후에 교체 후속 부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4천에서 5천 명 이상의 지상군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 8군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동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의 이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한미 간의 동맹,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무난히 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 뉴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십조의 비용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떠받쳐서 작년 GDP가 겨우 2.6%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IMF 때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조금만 전용을 하면 되는데 이 반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라는 거 하나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CSIS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CSIS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 1호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를 겨냥하는 준중거리 미사일이고 이게 이제 북극성 2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북한이 핵 개발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그 대신에 핵탄도와 이 탄도미사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 미사일의 수량을 양쪽으로 확대하는 여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비핵화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거짓말이 될 정도로 북한은 지금 핵 보유 정도가 아니라 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5년 만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6.25 전쟁 이후 65년 만에 최대의 안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레토릭, 이걸 잘 구사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레토릭인데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옛날 중국 사기,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반청지우이청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반청지우이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반대로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 반청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A다라고 이야기할 때 A가 아니라는 뜻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 여유. 그 여유를 가질 때 그것이 총명에서의 총이다 이거죠. 지혜롭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65년 만에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반청지우이청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이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비핵화가 달성됐다 또는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숱하게 언급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보다시피 북한이 핵무장 정도가 아니라 핵능력을 일취월장으로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분야에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야당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를 붙들고 집착하는 사이에 이런 거대한 국민 기만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경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뭔가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문득 들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느닷없이 엊그제 스웨덴의 미북 회담장에 가서 남한, 북한, 미국 3자 회동을 한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또 무슨 술수를 꾸며서 미국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에서 조금 문재인 정부가 양보를 하는 대신에 물론 이렇게 이제 회담이 결렬되다가 막판에 가서 조금 양보하는 대신에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 부분적이나마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공모해서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주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미 외국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북 합작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걸고 안보 재앙이 될 수 있는 모험을 하겠다. 또 평화가 경제라는 말도 새겨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짓 평화가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평화가 경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북 경제 협력, 대북 경제 지원, 제재 완화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이 안보 재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데 참 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2019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자주 듭니다. 참고로 랜드 연구소에서 금년 한반도가 당면한 4가지 문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랜드 연구소는 한반도가 지금 4가지 문제, 이 4가지 문제가 복합 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문제가 서로 연동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 이것이 4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란 뭐냐?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 둘째는 북한의 재래식 야포, 장사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야포의 공격 능력과 이것이 남한의 인구 밀집 지역을 인질로 삼고 있다. 라는 게 이게 이제 2번째고요. 3번째는 미국 국민을 포함하는 외국인을 한반도 유사시에 이걸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소개라는 건 탈출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4번째는 북한 체제가 붕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4가지 문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셋째, 외국인 탈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월남식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4번째에서는 이제 그와는 정반대 시나리오로 북한이 무너지는 경우를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반되는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 이 분야에서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 스트래티직 챌린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의 핵탄두, 지금 내년에 100개까지 최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핵탄두와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데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은 핵 선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는 닥트린,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태영호 전 공사가 한번 지적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정은은 위기에 몰리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대학에서 우리 북한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은 체제가 위협받는다면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 교리를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제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를 현재 15개에서 60개, 그리고 내년 2020년에는 30개에서 100개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MBC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내년에 100개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의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점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기 상황이 오면 북한이 경고용으로 핵무기를 1개 또는 몇 개를 먼저 폭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일부를 한미군의 지상 군사기지 또는 공군기지 또는 항구에 있는 해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고, 나머지로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도시들을 타겟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650개 이상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단거리라는 것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일본 및 동중국을 겨냥할 수 있고, ICBM에 성공을 하면, ICBM 개발에 완전하게 성공을 하면, 이게 지금 조금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CBM을 완성시키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및 미국 북서부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재래식 야포 공격력인데요. 북한이 중거리 및 장거리 포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중거리라는 것은 한 60km, 40km에서 60km. 물론 그보다 짧은 거리는 이제 단거리 포 공격력이 되겠습니다. 장거리는 대략 200km까지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 대포에 말이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인질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거리포 위협이 대한민국 인구의 50%, 2,500만이니까요. 경제활동의 50%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랜드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요, 미 국방당국이 평가하기를 북한이 모두 14,000개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중 70%가 비무장지대 근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약 4,000개의 지하 벙커에 이 야포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북한 포대의 약 3분의 1이 화학무기 공격이 가능하다. 참고로 북한은 2,500에서 5,000톤에 이르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야포 공격력이 유사시 한미가 북한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그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킬 체인인데, 이 말이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한미가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제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의 야포 공격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군사 도발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고 할 때 수도권 인구를 인질로 삼아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외국인 탈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생물화학무기, 핵무기, 또 재래식 야포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국민 2,500만 서울과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중국인 100만 명, 또 미국인 15만 명,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인을 포함하는 50만 명의 다른 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대규모로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이들을 집단적으로 소개시킬 수 있는, 탈출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한반도에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다든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로 탈북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북한 정권이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부 진압용으로 핵무기나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핵무기나 이런 생물무기, 화학무기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고 이것이 확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핵무기가 한반도 남쪽으로도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모든 동맹국, 아마 일본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열강,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복합 세트 4가지 위협에 주목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각 나라별로 오판이 일어나고 미스퍼셉션, 미스캘큘레이션, 오인식과 오판이 일어나고 실책이 일어나서 자칫하면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은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자칫하면 큰 재앙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랜드 연구소 보고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미리 대비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 안전 방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평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년 만에 평화가 왔다. 이런 국민 기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주변국마저 동맹국마저 자국민을 소개시키는 철수시키는 방안까지 강구하는 비상대책 마련에 포함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제약, 국정농단을 중단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